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도 정말 더웠습니다. 해안에는 이틀째 폭염경보가 내려져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았는데요. 피서지마다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주말에는 여름 축제도 잇따라 열립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대형 풀장. 곳곳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뿌려집니다. 물총으로 물세례를 맞아도 온몸이 물로 흠뻑 젖어도 마냥 즐겁습니다. 밖은 엄청 더운데 안은 진짜 시원하고 물총놀이도 재밌고 헤엄치기도 좋고 계속 있고 싶어요. 시원한 샘물인 용천수로 즐기다 보니 최근 이곳을 찾는 물놀이객은 평일 하루 100여 명, 주말에는 400여 명이 넘습니다. 오전부터 34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내 물놀이장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도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이 35.2도를 기록했고 구자 35.1도, 성산 수산 34.3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해안 전 지역에 이틀째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북부와 동부는 폭염특보가 2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피서객들은 바닷가로 몰렸습니다. 건조하게 되게 더운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더운 것도 없고 그리고 습하지 않아서 날씨가 너무 맑아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향하는 가운데 여름 축제도 주말 동안 곳곳에서 열립니다. 이호태우 해수욕장에서는 원담 고기잡이 체험과 태우 노젓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이호태우 축제가 열리고 강정마을 생태축제와 금능 원담 축제, 성산 조개바당 축제도 주말 동안 피서객을 맞습니다.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는 멸치잡이 재연 프로그램은 가족들과 같이 와가지고 옛날 전통 고기잡이 방식을 즐겨볼 수 있을 겁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영유아나 노약자들은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휴대전화 개통할 때 개인정보를 믿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믿고 맡긴 개인정보로 몰래 억대 대출에 신용카드까지 발급받아 사용한 대리점 직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모 씨는 최근 부모님 휴대전화 결제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9월 부모님 이름으로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 11개가 만들어져 1억 원이 넘는 대출과 인터넷 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2021년부터 부모님도 모르는 휴대전화 3개가 개통돼 단말기와 통신요금으로 1,400만 원이 빠져나간 것도 확인됐습니다. 손이 너무 덜덜 떨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돈을 빼내간 건 4년 전 부모님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알게 된 20대 통신사 대리점 직원. 할인을 해준다며 개인정보를 받아 대출을 받고 부모님 집으로까지 찾아가 휴대전화를 빌려 직접 계좌 이체까지 했습니다. 싹싹하고 사근사근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신뢰도가 엄청 높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피해가 입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지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자는 강 씨 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직원은 고객 10여 명의 이름으로 몰래 카드를 만들고 대리점 휴대전화까지 빼돌렸다 적발돼 이미 2년 전에 해고됐습니다.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강 씨 부모님에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객들이 민원 제기하셨고 그 민원 제기 과정에서 이게 좀 다수니까 고객님 현금 받아야 될 거를 빼돌린 거예요, 이거를. 100만 원씩. 100만 원, 150만 원, 1년 동안 주기적으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통신사 측은 해당 직원이 해고된 뒤 벌어진 일이라며 직원을 사칭한 범죄가 드러나면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지 않아 추가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하지만 경찰은 피해 신고 보름이 지나도록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온열 질환자 감시 체계가 시작되는 지난 5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제주 지역 온열 질환자는 모두 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 증가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남성이 86.7%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1.7%였으며 발생 시간대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3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도는 폭염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6만 5천여 명의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고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제주 지역 최대 전력 수요가 나흘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제주 지역 최대 전력 수요는 1,156.4메가와트로 종전 기록인 그제 저녁에 1,138.8메가와트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전력 예비율은 16.2%로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전력 수급 비상경보가 내려지는 10%보다는 높았습니다.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신규 LNG 발전소 건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한국동서발전이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근처 부지에 150메가와트급 LNG 발전소를 짓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공개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동서발전은 내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발전 연료로 LNG와 수소를 혼합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수소 혼소 발전 상용화 시점이 2040년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LNG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이 우려된다며 LNG 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강정 크루즈 터미널에 사후 면세점이 설치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후 면세점은 강정마을회가 마을 기금을 투입해 다음 달부터 운영하며 수익금은 마을 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사후 면세점은 부가세와 개별 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구매 한도는 한 번에 100만 원인데 강정항에서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화장품과 인삼, 건강음료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고광택 전 제주문화방송 보도국장이 향년 75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1977년 제주문화방송에 입사한 고 전 국장은 취재부장과 보도국장을 역임했고 전국 최초로 한라산의 4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전국에 방송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제주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오는 5일 황사평 천주교 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통해 쿠팡이 제주본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요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달 29일 열린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내용은 쿠팡 노동자의 증언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 사실이 없다며 쿠팡이 오히려 물류센터 노동자에게 언론 대응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